안녕하세요. 서울지 시골지 서울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서울지가 사실은 간호학과 학생이거든요. 간호학과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임상실습. 오늘은 그래서 한번 임상실습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간호학과는 이제 2학년 때는 교내 실습을 하고요. 이제 3학년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서 하는 임상실습이 시작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그리고 4학년 1학기 총 9개의 실습을 마쳤는데요. 아직 3개가 더 남긴 했는데 일단 이 9개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호학과 학생이 국가고시를 보려면 임상실습을 1000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학교마다 조금씩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035시간에서 1080시간 정도를 채운다고 해요. 이제 임상실습 과목은 성인간호학, 이제 아동간호학, 여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그리고 간호관리학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학교마다 추가적으로 뭐 노인간호를 나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습은 지역사회간호, 정신간호학, 간호관리를 빼고서는 데이 근무랑 이브닝 근무로 나뉘어지거든요. 데이 근무는 아침 7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고요. 그 이브닝 근무는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 학교 경우에는 1시부터 9시까지가 이브닝 근무예요. 그래서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보통 하는 일반적인 나이트 근무는 학생들은 하지 않아요. 2학년 때부터 나가는 임상실습 과목이 조금씩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실습은 다 나가게 됩니다. 3학년 때는 병동으로 나가게 되고요. 4학년 때는 특수파트로 나가게 돼요. 병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내과로 나가게 되고 한 번은 외과로 나가게 되고 이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파트는 이것도 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성인 특수파트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이렇게 3군데로 나뉘게 돼요. 학교가 체계란 2군데로 나가게 되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이랑 중환자실을 나가고요. 저는 사실 응급실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저희 학교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실습부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 제일 첫 실습이 소아과 병동이었어요. 방학 때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가 1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실습을 나가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미 상상 속에서 안 좋아 있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이미지가 굳이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나갔던 친구들의 후기만을 경험 삼아서 얼마나 나가기 싫었냐면은 제가 진짜 실습 나가기 한 3일 전부터 집에서 막 주먹질 막 했거든요. 진짜 가기 싫어! 이런 실습 나가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진짜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이미지로 싫었어? 왜 이미지로 싫었냐면은 일단 들리는 내용 중에서 병원 실습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는 애들도 있었고요. 너무 힘들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힘들다라고 말을 안 하는데 상태가 초췌해져 있다든가 태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저한테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되게 나가기 싫었어요. 신생아시를 겪은 친구들 후기에 의하면 진짜 좋았대요. 애기들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들이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한테도 잘해줬다 이런 말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진짜 뭐 애기들이 너무 귀엽고 공통점이 바쁘지 않아서 좋았다였어요. 근데 소아과는 전쟁이었죠. 제가 그 첫날이 이브닝이었어요, 실습이. 같은 실습을 하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병동에 올라가서, 저희 뭐 오늘부터 실습하게 돼. 어느 학과 학생입니다. 하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인터폰을 한 뒤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대의 근무 실습생 3명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상황은? 그들이 우리를 보더니 딱 그 시트를 주면서 저기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일하고 그 다음에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이 병동 어떤 병동이고 뭐 어떠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좀 그 특이한 점이 소아과 병동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 병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테이션이 중앙에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아동이고 이쪽으로는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성인 방실에 넘쳐나는 사람들을 소아과 병동으로 보내서 이게 소아과 병동인데 사실 아동 반 성인 반인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성인 분들도 다 부인과 관련된 그 환자분들이 다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정형외과도 막 들어오고요. 그냥 잡과가 되는 거예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애들도 봤다가 성인도 봤다가 성인도 또 파트 나눠져서 이 파트 봤다가 저 파트 봤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바쁘겠다. 아동 실습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은 아동 바이탈 제기, 배드메이킹입니다. 교내 실습 때 초반에 배드메이킹 배우실 거예요. 근데 배드메이킹 하면서 이거를 내가 임상실습 가서 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임상실습 처음에 바로 쓰더라고요. 보통 고무줄 시트를 많이 써요. 요즘 병원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가낄 수 있게. 아동은 그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워낙 토랑 설사를 많이 하니까 그냥 흰색 천을 시트로 써요. 천을 덮어가지고서는 뒤에 이렇게 꽉 매듭을 지어가지고서는 배드메이킹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뭐 편지 봉투 줬겠네 이렇게 뭐 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렇게
예쁘게 만들 시간도 없고요, 사실. 무조건 힘으로 으악 하고 이렇게 매듭 짓는? 어차피 금방 또 갈게 될 거라서 쌤들도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뒤에 매듭 지으면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소아과 실습을 2주 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이게 손 감각이 엄청 예민해야 돼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도저히 혈관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이런 데다 놓고도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너무 작아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등 이런 데다가도 막 하고 그런데 손발이 안 그래도 작은데 핏줄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걸 찾아서 이렇게 딱 넣어야 된다는 게 와, 진짜 엄청난 스킬. 애들이 또 아프니까 막 발버둥 치니까 이게 더 주사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소아과는 진짜 안 맞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였나요? 애들이니까 당연히 병원에 대한 공포심이 진짜 엄청 커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의사 복장이나 간호사 복장만 봐도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의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고막 체온계를 잴 때도 그냥 이렇게 체온 잴게 하지 않고 우리 여보세요 너리 할까요?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재고요. 그 혈압기가 이렇게 팔을 감싸고 이게 공기가 주입이 돼서 팔을 좀 압박해서 이렇게 혈압을 재는 방식이잖아요. 되게 무서운가 봐요. 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애들이 이게 공기가 주입되면서 팔이 압박이 되면 막 다 엄청 울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공기 빵빵 한번 할까요? 이러면서 약간 울려 그러면은 이 엄청 무서운 거를 누구누구나 하나도 안 우네?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 애들이 약간 울려다가도 멈추거든요. 아이 다루기의 달인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체온 잴 때도 안 울고 뭐 이렇게 혈압 잴 때도 안 울었어요. 그러면 진짜 누구누구 최고다. 너무너무 잘해줘서 상 하나 줄게요 하면서 이제 스티커 같은 걸 또 준비를 해가요. 그럼 스티커에서 붙여주고. 귀엽긴 해요. 진짜 귀여워요. 힘들기도 진짜 힘들어요. 아까 최고가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 주사 놓는 게 너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갈 생각은 딱히 없는 과라고 생각했어요. 소아과 실습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한 실습이 성인 실습. 저는 외과 파트로 처음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나간 파트가 이제 대학병원 안에 있는 흉부외과 그리고 비뇨기외과였거든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병동이었어요. 그 외과 병동은 아무래도 수술이 좀 많다 보니까 진짜 바이탈을 많이 재고요. 환자 이송도 엄청 하게 돼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페셜 바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출혈이 일어난다든가 감염이 일어난다든가 제일 먼저 사인이 바뀌는 게 바이탈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병원에서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바이탈이란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뜻하는데요. 가끔 이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아니면 호흡계 쪽 환자다 싶은 경우에는 SpO2라 그래서 이제 산소 포화도까지 함께 재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병동 실습을 하게 되면은 데이 때 데이 정규 바이탈, 이브닝 때 또 이브닝 정규 바이탈을 하시게 될 거예요. 총 이제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데이 정규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이 바이탈 정보를 다 기록을 해야 돼요. 9시서부터 재기 시작하고 이브닝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데이터를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5시부터 재기 시작을 해요. 이 정규 바이탈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병동 내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습은 같이 나간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병동 내에 환자가 50명이라 쳐봐요. 근데 저 혼자 나갔어요? 그럼 제 50명 다 재야 돼요. 근데 2명이서 나갔어요? 그래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25명, 25명. 바이탈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시간이 정말 잘 가요. 병동에서 병풍처럼 서 있으면 진짜 좀 눈치 많이 보이거든요. 뭐라도 해야지 좀 눈치 덜 보이고. 근데 바이탈이 어쨌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시간은 잘 가고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진짜 50명 다 재면 너무 힘들긴 하죠. 또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안에만 50명 한 번 재는데 이게 아니라 1시간에는 50명 재다 이러니까 시간 엄청 막 쫓기고 그렇습니다. 그냥 외과 병동 같은 게 아무래도 수술 가시는 분들이니까 환자 이송할 때도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준비하시는 거 옆에서 도와드리고 정말 외과 병동은 저한테 남아있는 기억은 스페셜 바이탈, 정규 바이탈, BST, 환자 이송 이게 다예요. 학생들에게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병원이 가지는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환자에게 위협도 되지 않을 만한 일들만 이제 학생들에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3학년 1학기 마지막 실습은 지역사회 간호였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간호를 산업장 한 번, 그리고 보건소 한 번을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엄청 프라이드에 차셔서 하신 말씀이 산업장을 나가는 학교는 몇 없다. 너희들은 아주 운이 좋은 학생들이다. 산업장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도 실습을 나가서 알았어요. 뭐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센터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은. 그런 곳을 이제 산업장 보건소, 뭐 근로자 건강센터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데이 근무와 이브닝 근무가 없다는 거죠. 9 to 6. 이것이 주는 큰 장점. 삶의 질의 향상. 제가 진짜 지역사회 간호 실습하면서 이래서 간호사들이 면허를 따고도 공무원을 하는구나. 그 어려운 국시를 통과하고도 그 어려운 공시를 치르는구나. 와 진짜 9 to 6 최고다. 언니 할 생각 없어? 없어. 월급이 못 잡아. 나는 해외 간호사일 거야. 내가 공시 준비 한 6개월 해봤잖아. 나는 어디 트럭 밖에서 공부하는 거 진짜 맞아. 나 사람 만나야 돼. 난 사람이 너무 좋아.
일주일 내내 같은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첫 주는 그 근로자 건강센터에 있었고요. 두 번째 주는 그 분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근로자 건강센터 이렇게 메인이라면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조그만 산하 기관 같은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곳 다 이제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 환경 조성이라는 거는 똑같은데요. 근로자 건강센터는 이제 공장들이 막 있는 곳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곳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기는 지금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분소는 이제 물류센터 안에 있었어요. 거기를 직접 방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근로자분들이 뭐 내 건강 체크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해주고요. 인바디나 뭐 혈압 이런 것만 재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재줘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피 뽑아서 이렇게 조금 있으면은 바로 콜레스테롤 얼마인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와, 요즘에는 이렇게 간이 콜레스테롤 측정기도 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주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판넬 같은 거 가지고 이 판넬도 학생들이 만듭니다. 외부로 나가가지고서는 뭐 참여해보세요 라든가 뭐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거 어떠세요? 뭐 금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캠페인 활동 같은 거 하고요. 분소에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체조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갔던 시즌에는 이제 걷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그냥 다 참여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각각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템플릿 만들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 시간을 그 실습 시간 안에 줘요. 과제 때문에라도 아마 노트북을 좀 챙기셔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해서 3학년 1학기가 끝났습니다.